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정말 든든하고 빵빵한 수요일입니다. 그만큼 종목에 대한 진단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 사전 접수 종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부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솔루션 말씀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해드렸는데 1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네. 15%인데 요즘 이게 언제입니까? 11월 29일에 한번 장대 한번 터진 이후로 한 번 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저 차트는 너무 약간 옆으로 퍼져 있어서 이게 치솟는 그림이 뭔가 약한 느낌이 나는데 조금만 약간 좀 제대로 해보면 완전히 로켓처럼 쏜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9,000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24,000원대까지 올라온 거고 그쵸.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쵸. 월요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근거가 진입을 있죠. 하셨다. 네. 잘 보고 들어가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단타 매매는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고 좀 중장기로 진득하게 가는 스타일인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남은 현금으로 좀 한번 해볼까, 단타를 한번 해볼까 해서 들어가셨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 중장기 투자만 하다가 단타는 초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얻어 걸렸는데 그럼 이런 것도 있어야죠.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익절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거래량 계속해서 보면서 조금 더 느긋하게 수익을 키워가는 게 맞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좀 이제 약간 중수는 되는 것 같다. 맞아요. 완전 초보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근거 없이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수익을 바로바로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의 의견 들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자, 박준현 운용님께서는 바이오 솔루션 이거 가져갈까요, 팔까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께서요. 네,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시고 그럼 최병훈 전문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좀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주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FDA 승인 신청 뭐 해서 25년도 한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 주식은 이제 들어갈 때는 뭐 좀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매물대 뚫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물대가 보시면 한 6개월 정도 매물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부터 시작해서 13,000원대부터 해서 여기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 사실은 이제 요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있습니다. 요 엄청난 거래량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다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보고 계속 목표물 보고 있다가 얘가 나름 고개 내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낚아채는 매가 낚아채도 순식간에 그냥 비중도 딱 실 거예요. 비중 15% 실은 뭐 소형주는 적당히 실었네요. 그래서 딱 실고 일부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을 때는 이것은 여기서부터 실어도 됩니다. 매물대 있어도. 왜냐하면 거래에 있어서 이 거래에 있는 장악하고 와서 위에 강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는 또 다시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늦게 사도 가장 늦게 사도 17,000원 잘 사셨네요. 잘 사셨는데 이제 계속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한 주봉 제가 이제 늘 그러거든요. 영희가 철수와 놀지 말고 주봉과 놀자. 주봉만 놀면 주봉만 보면 큰 시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거래가 엄청 실렸습니다. 주식은 많이 실린 상태에서 매물을 돌파하니 여기 봉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봉도 여기 요 봉에서 종가까지 다 찔러도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거래량 장악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얼마까지 가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3배 정도 나옵니다. 9,200원 세면 27,000원이죠. 그렇죠. 그죠? 27,000, 8,000원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장기주 최고가가 72,000원대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한 85%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왔네요. 그 9,200원 저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는 뭐 이렇게 한 7, 80% 내려오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사람들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7, 80% 내려온 상태에서 주식은 포지점 조금만 있어도 망하지 않으면 회사가 거의 최소 50% 저가 대비 그냥 100% 가요. 그럼 9,100원은 50%면 그냥 14,000원 그냥 13,000원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16,000, 15,000 와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를 즐기면서 가도 되거든. 일봉을 보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이제 기술적 매매를 할지 그것을 보고 사실 이걸 뭐 뉴스를 보고 팔면 늦어요. 이미 차트를 보고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목표가를 네. 좀 더 이제 여기보다 좀 높게 잡아 있습니다. 얼마까지 잡을까요? 27,000원 목표가고요. 손절. 이런 거 손절가 중요한데 일단 이익은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21,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오. 네. 자, 이 바이오 솔루션 관련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좀 즐기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목표가 가는 거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용료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회사가 가는 건 이유 자체가 이제 골 관절염 신약 카티라이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골 관절염 신약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무릎 환자들 나이 먹으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맞아요. 이걸 저는 긍정으로 본 이유 자체가 우리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60세가 넘어가면 관절이 약해가지고 다 무릎 수술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네, 다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약효가 15년, 20년 가면 다시 맞아요. 그다음 또 한 번 해야 돼요. 맞아요. 아, 이게 예. 주기적인 거예요. 예.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아서. 예, 이 환자가 미국에서만 3,200만 명 가까이가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신약이 네.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나오는 그 무릎 관절염 그 수술 같은 경우는 네. 골수에 그 구멍을 뚫어서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아파하고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부담되네요. 근데 이 회사가 개발한 신약은 뭐냐면 네. 골수에 구멍을 뚫지 않고 네. 이제 재생해서 연골이 재생해서 통증에 이게 재생되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에 구멍도 안 뚫고. 그러니까 비절개에다가 자체적인 회복력을 예, 이용하는 회복 그러니까 수술 안 하니까 회복도 빠르겠죠. 아프지도 않을 거고. 세련됐네요. 예. 네. 이게 만약 이게 이 신약이 개발이 된다 한다면 이게 거의 그 국내 쪽에 지금 올해 1월 빠르면 1월 달 안에 3상이 결과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2상하고 3상이 데이터가 거의 엇비슷해서 거의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빠르면 1월 달 내지는 1분기 안에 3상 결과가 국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면 앞서 이제 우리 최병희 얘기했다시피 미국 쪽에 내후년도에 조건부로 내년도 말인가요? 미국 쪽에도 FDA 신청한다 하니까 앞서 이제 미국의 환자가 3,200만 명이고 시장 규모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5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님 생각해서 지금도 양쪽 했는데 또 한쪽이 그 65세 때 했던 거가 또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 어머니도 아프죠. 수술을 하라고 했었는데 수술하면 이게 10년 뒤에 또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참아라 해서 계속 주사만 맞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무릎을.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연골 환자분들이 맞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많아서 이게 되면 상당히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긍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회사에서는 바이오주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는 적자는 나지만 자본이 거의 500 가까이가 있고 연간 100억 적자가 넘지가 않습니다. 이런 회사는 최소한 4, 5년 정도는 자금 조달 안 해도 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 회사 괜찮게 보는 이 자체가 네. 주가가 대박 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낮아야 됩니다. 네. 이 회사 시가총액이 오늘 주가 급등했지만 1,900억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네. 또.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 회사가 100% 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저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면 제가 바이오 종목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은 네. 긍정적으로 봐서 가져가 된다. 그래서 저는 매도 목표는 저는 약간 좀 최병님보다 높여서 28,000원 대신 익절 가격도 조금 높여서 21,500원을 이탈한 시점에서 익절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목표가 높이겠습니다. 왜죠? 왜죠? 얘기 들어보니까 네. 더 갈 것 같아요. 남일이 아니에요, 이게. 목표가를 저는 네. 45,000원으로 높이겠습니다. 45,000원이요? 기간은요? 원래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게 아주 중요한데 네네네. 내년에 제가 제약 바이오 업종이 유망 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주들도 뭐 그러면 그 중에 소형주들이 이제 시세가 워낙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 네. 바이오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뭔가 나오는 것은 모멘텀이 강화돼서 같이 쭉 모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거래량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골 치료제가 우리 어머니들은 뭐 일회용은 맞으면 10,000원을 맞으면 이제 보험 적는 10,000원 그때밖에 없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 정말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고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일반 젊은 사람들은 네. 재생을 바로 해서 한 번 맞으면 계속 살아난다면 연골이 하겠죠. 혁명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요즘은 이런 걸 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아주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뭐 조만간 뭐 중국 어디서 나오려고 그런다고 추진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래서 목표가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5,000원이면 지금부터 또 100%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네. 그만큼 바이오 그리고 솔루션이 손절가는 가지고 중요합니다. 있는 손절가 그대로 두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대로 21,000원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우리 1463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을 것 아니 그럼 같습니다. 지금 사도 돼요? 사야죠. 45,0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비중저리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지금 혹하거든요. 사면 손절가를 다시 지금 사신 분은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사면. 21,500원밖에 안 되네요. 네. 사도 손절가 되네요. 21,500원. 네. 오, 21,500원.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좀 뜨뜻미지근 했었거든요. 이 바이오 솔루션 이게 뭔가 이게 선수가 했었는데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안에 삶이 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 우선 우룡님께서는 목표가 28,000원에 손절가 21,500원 제시하는데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좀 더 우리 운용력의 말씀을 듣고 감화가 돼서 목표가를 45,000원까지 올렸고 네. 손절가는 21,000원. 요번에 들어가시는 분은 21,500원이었죠, 손절가?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이오 솔루션. 이 진단하는 사이에도 굉장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예. 좋은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이런 기회가 있을지 또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해주세요.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이정섭님께서 올려주신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사셨던 가격이 448,500원입니다. 이 최근에 6월 말이었네요. 이때 장중에 51만 원 한번 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한번 9월 달까지 약간 조정받고 그 이후에 9월 들어서 훅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시장도 그때 안 좋았었는데 그때 한번 계속 음봉 맞으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약간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효성 첨단 소재 36%나 되는 비중을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설마 추가 매수하셨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자, 관련해서 앞으로 좀 진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타이어 코드, 네. 저 이제 맞아요. 타이어 보강제. 네. 그래서 이제 섬유, 탄소 섬유 쪽에 좀 시설 정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올해나 이제 내년 하반기가 계속 정설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은 본격적으로 좋아질 걸 보이는데 실제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걸 보이기 때문에 전체 섬유하고 이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좀 나아져야만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 화학이니까 올라갈 거 보여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388,500원이 단순한 비싼 주가죠. 가치 말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 종목에 보시면 개인이 안 들었고요. 외국인만 조금 샀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단순히 비싸니까 38만 원. 그래서 개인은 이제 접근 못하면 컨설팅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컨설팅 하려면 확실하게 뭔가 좀 보여주든지 그렇죠. 업황이 좋아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 아직 좀 불투명해서 좀 지지부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사신 단가를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빠져서 엄청 빠져 있죠. 그 빠진 상태에서
빠졌으니까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제 기다리면 올라가기 전에 근데 업황 개선이 아직 더디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단계 9월달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건 다시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기본 상가기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그 정도는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추가 상승, 그 거래가 아직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돌파해서 45만 이상 가려면 내년 3월 달에 결정되지 않을까? 화학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전에 반등을 해주면 목표가 정도에 팔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 목표가는 43만 원입니다. 43 손절은 뭐 지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절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33만 원 손절가 드립니다. 네. 자, 내년 3월이 이 종목한테는 분수령이 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전에 반등시 매도 의견인데 목표가 43만 원 그리고 네. 손절가 33만 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목표가 잘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땅하늘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G ETS 가지고 계시고요. 네. 12,892원이 매수가, 비중은 3% 살짝 담으셨네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잠깐 거래 정지가 됐었고요. 네. 오늘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장 초반부터 2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11% 정도 상승한 12,000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합병 이슈 어떻게 소화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운영위원님, KG ETS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네. 했기 때문에 이제 KG ETS가 KG 스틸 홀딩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그랬었는데 KG ETS가 KG 스틸 홀딩스 지분을 약 5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KG 스틸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 동부제철이죠. 동부제철, 옛날 동부제철, KG 스틸로 바뀌었죠. 그 회사를 인수를 한 회사예요. 이게 KG 스틸 홀딩스를 통해서 KG 스틸을 인수했는데, 그럼 KG 스틸 홀딩스가 동부제철, KG 스틸 지분 몇 프로 갖고 있냐? 약 40% 갖고 있어요. 40%. 예,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KG ETS의 자회사 성격인 지분 51.8%를 갖고 있는 회사를 온전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 같아요. 합병 비율이 1대 169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뭐냐? 이게 향후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한 철강 회사의 철강 회사다. 동부제철 KG 스틸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합병 기일과 합병을 반대를 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합병 기일을 보니까 1월 14일인 것 같고요. 그 기준 이게 그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2월 중순 정도에 주총을 합니다. 합병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네. 그때 이제 합병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격이 맞지 않으면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든가 가격이 정해지겠죠. 보니까 매수 청구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11,1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현재 12,000원이니까 11,000원 아래로 유목이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합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매수 청구 가격이 11,100원 정도에 설정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11,100원 아래로는 안 떨어지겠죠. 회사 쪽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러네요. 또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면 굳이 손해나서 팔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합병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철강 회사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철강 회사로 가버리면 모멘텀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보시면 3만 원대까지 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만 원대. 이때 뭐 때문에 갔느냐가 철강으로 안 중요하잖아요.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철강으로 간 게 아니라 네. KG 그룹이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죠. 쌍용 자동차를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KG 그룹 내에서도 현재 KG 모빌리티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니까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KG 모빌리티가 배터리는 지금 중국에 있는 BYD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LFP 배터리를. 네. 그러면서도 다른 2차 전지 아마 소재 산업 쪽에도 관련 부품 쪽에 KG ETS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전망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주가 올라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은 합병 위에 철강보다는 그런 모멘텀이 중요하다.
그럼 뭐 이번 합병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비율로 따지면 KG 스틸이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 정도 되니까 네. 지분 50% 정도 감안한 이 회사 시가총액이 4천억이거든요. 네. 거의 적정한 것 같아요. 철강, 그리고 이제 철강업황의 흐름과 네. 그다음에 주가의 오버슈팅 자체는 철강업황 자체는 이제 완만하게 회복될 거니까 크게 모멘텀이 없을 것 같고 KG 그룹의 전기차 시장, KG 모빌리티를 향한 관련 회사들에 대한 자회사들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진출 자체가 주가의 모멘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체 기대하지 않고서는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가치가 튼튼한 회사니까 보유 전략이고요. 개인적으로 종목은 충분히 14,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보유 기한 비중이 많지 않죠. 3%밖에 네. 14,500원, 15,000원까지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병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는 부분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계속 요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시면서 14,500원이 목표가입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되게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토스였거든요. 토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늘 다음 종목이 좀 결정된 것 같은데요. 이월드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1,695원까지 가 있는데 사셨던 가격은 정말 뒤로 가야 됩니다. 월봉으로 봤었는데 그때 3,154원, 20%인데 3,154원. 네, 3,100원이면은 정말 옛날에 사신 거예요. 장중에 한 6,700원 갔던 게 2019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몇 년째 물려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도 거의 50% 네. 가까이 손실인데요. 그렇죠. 오늘 잠깐 이것 때문에 팡 한번 뛴 건데 이제 이 홍서님께서도 나름 이제 좀 지치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손실을 좀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좀 덜 손실 보고 나오는 정도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월드 좀 관련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금융 서비스는 토스. 네. 저는 이용 안 하는데 많이 이용하나요? 뭐 다른 사람들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나중에 이제 25년도 정도 IPO 정도를 그러면 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적도 5분에 갔으니까 나중에 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한번 나오겠죠. 네. 그럼 회복은 지금 몇 년 들고 있는데 회복은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과거에 몇 년째입니까? 보시면 그래서 이 주식은 전체적으로 뭐 가치라는 것은 뭐 따지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우방랜드 대구에 네. 우방랜드 그 테마파크를 이제 그 원래 그래서 우방랜드 2월도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테마파크 주식인지 옛날에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수영을 못한 물가에 행락주 물가에 가지 말라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이미 에버랜드도 10년 전부터 잘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베이브 부모가 이제 우리 자식들이 있을 때는 이제 막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세대들은 별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0몇 년 전부터 에버랜드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테마파크 다 안 되잖아요. 그럼 관련된 주식을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막 테마로 갔다가 내려올 때 사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물리는 거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물려서 손절하고 몇 년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 기회에 삼성전자도 갖고 있어 엄청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 비용이 아주 크게 되는 거죠. 모를 때는. 그것처럼 이것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월드의 매출은 뭐 이제 테마파크 그게 아니라 뭐 주얼리 뭐 액세서리 이런 거 팔아가지고 한 60% 매출하거든요. 달라졌네요. 뭐 브랜드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코로나 때는 뭐 밖에 나가지 테마파크도 안 가고 뭐 안 사고 안 치장하니까 맞아요. 다 적자가 막 150도 나오고 그렇게 났었어요. 네.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지고 있어 흑자 전하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 2,400억이지만 그래도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가치로는.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샀으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소외된 주식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슈 있으면 오르는, 지금 제약바이오도 얼른 오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반전할 걸 보여서 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그래도 손절가는 먼저 드리고, 거래가 실렸으니까 반드시 거래에 실린 것은 붕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에 1,500원 정도를 손절가 드리고요. 내일부터도 잘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2,300원 1차적인 목표가예요. 2,300원 정도가 목표가인데 길게 보면
3,200원 기술적인 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적은 불확실하니까 3,300원 정도, 3,300원 정도 산 가격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상한가가 바닥에서 나온 주식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려봐도 됩니다. 이게 상한가 나온 주식이 항상 한 1년 안에 대박이 터지는 게 많아요. 소형주들 특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상한가 있으니까 네. 뭐 제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보유해서 한번 가보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손절가 아까 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확 희망을 주시네요. 바로 물가 얘기하시길래 네. 이거 전략 매매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보유하시고 기술적 반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저가 1,500원 그리고 1차 2,300원 2차 3,300원입니다. 2차 목표가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손실을 안 보고 나오시는 그렇죠. 거죠. 네, 잘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달마도님께서 종목 올려주셨고요. 메커스 가지고 계시네요. 11,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좀 최근에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뛰어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이틀 연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한데 윗꼬리가 달리는 게 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운용형님? 네, 이 종목 제가 아마 10,000원 아래일 때 이 종목은 이제 AMD의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11,000원 이상 회복할 거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모멘텀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산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솔루션 회사예요. 특히 이제 주요 파트너 자체가 AMD라고 그다음에 자일링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엔비디아에 의해서 지금 AMD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AMD도 주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이제 자일링스 모멘텀까지 좀 나오면서 주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것들이 좀 통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사는 이제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라든가 자일링스 유통회사 직접 10일 맞는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미 대박 났겠죠. 주가가 뭐 관련이 옮기기만 됐다. 하는 그렇죠. 거고. 네. 뭐그 2만 원, 3만 원 넘어갔겠죠. 다만 이사는 관련적 AMD라든가 자일링스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네. 유통회사 자체가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다만 회사가 유통회사지만 상당히 마진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자체가 연간 200억 이상 꾸준하게 난 회사니까 올해도 반도체 판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 정도에 200억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주당 EPS로 따지면 1,300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는 PER 단위로 10배 정도 전후 아래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뭐 윗골을 달았지만은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게 챙길 때는 온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금 5,000원대 매물층이 많이 포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서 아마 좀 팔고 좀 나와야 될 겁니다. 이 가격이 지난번에 그 7, 8월 달에 주가가 움직일 때 가격이 14,800원,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14,000원 올라가니까 경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도 양봉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15,000원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사셨죠. 아주 싸게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목표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15,000원 이상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한번 일단은 최소한 14,500원, 14,800원도 해서 한번 차익을 실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이 나오면 다시 종목은 12,300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재지집을 한다든가 15,000원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내 건 아니다. 미련 없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목표 주가 14,800원입니다. 800원 알겠습니다. 메커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챙길 거는 좀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대 매물대 걸려 있습니다. 14,800원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나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20만 2,000원의 비중은 50%. 맞네요. 2025년까지 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괜찮은지 기대 목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이버가 뭐 최근에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바닥지고 슬슬 올라오잖아요. 17만 8,000원에서 지금 많게는 22만 6,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흐름이 쭉 뭐 장기로 봤을 때 쭉 이어질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뭐 인터넷하고 게임 쪽에 저도 내년에 네. 희망산업을 해드렸는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은 이렇게 포트라고 이제 카카오도 이제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경쟁 촉진법이라고 해서 제정할 움직임이에요. 독립적으로 많이 이제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카카오라든 이런 쪽은 좀 규제를 하는 쪽으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섰을 때 2017년도에 뭐 독점 금지법 뭐 이렇게 해서 맞아, 있었어요. 해가지고 네이버가 네. 한동안 고생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많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경쟁 촉진법 그래서 카카오하고 그래서 오늘 못 갔거든요. 네이버도 오늘 이 장 폭등장에서 45%.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팔고 다른 거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는 뭐 다 극복하겠지만 네. 25년도니까 그래서 좀 이미 주식 주봉상으로는 목표가를 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뭐 행보를 하든지 하다가 기술적으로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한 25만 원 그다음에 요 위에 보면 장기적 25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유 이제 비중이 50%니까 이 정도 가격대 바닥권에 샀을 리스크는 적어요. 네. 적은데 비중을 50% 샀을 때는 최소 50% 이상 거의 한 100% 정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수익이. 그렇죠. 코스피 200 종목이 한 1, 2년 들고 있어서 한 100%까지 나온다면 뭐 올인 집중해도 상관없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38만 원 25년까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유해도 상관없고요.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요. 내년에 네이버도 매출은 한 10% 정도 늘고 이익은 또 뭐 10%대, 15% 이렇게 늘어요. 꾸준히 지금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매출은 속도가 빠르지 않는데 이익 속도가 내년은 빨라져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사야 올라가거든요. 지금 50%, 지금 47.7%인데 외국인이 사게 되면 전체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듯 장기로 38만 드리고 만약에 단기 투자자들은 굳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보유하는 것보다는 팔고 다른 데 갔다가 나중에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나비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까지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 38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꼭 수익 많이 내고 앞자리 꼭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또 카카오 살아나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 워낙에 그럼요, 많을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같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떨지마 파르르르님의 현대 오토에버 살펴볼게요. 네. 매수가는 16만 5천 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있고 운용형님 덕분에 지금 수익 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시장 흐름 같이 따라가면서 워낙에 좋았습니다. 8% 가까이 올라왔고요. 19만 500원에 거래 마쳤어요. 전고점이라고 하면 19만 6천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 종목이 또 올해 26만 원까지도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이 흐름이라면 어디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마 11월 21일 날인가 이 시간에 추천한 것 같네요. 보니까 16만 2천 원에 목표 주가 20만 8천 원. 근데 네. 목표를 언제 잡았냐면 이거 이제 자율주행이니까 내년도 세스 2024의 핵심이 가장 보면 자율주행이거든요. 그게 중에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현대그룹의 그 자율주행 레벨 3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획기적인 기술을 좀 발표를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핵심이 현대오토바다. 그래서 내년도 세스 모멘텀까지는 20만 8천 정도까지는 갈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최근에 좀 쉬었다가 좀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현대오토웨버를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급등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온 스마트 레이더라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이 레이더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거든요. 네. 이제 대형주 쪽에서 이제 현대오토웨버, 중소형 종목 쪽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본래 제가 오늘 히든카드에 그 종목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장 초반부터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제가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현대오토원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장기 투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내년도 1월 달까지는 거의 저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목표 주가 20만 8천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가져가시면 좀 될 것 같고 여전히 조정권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현대그룹의 핵심
향후에 어떤 소프트웨어의 핵심 역량이 집중된 회사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일단 목표 주가 네. 20만 8천 정도까지 보고 가져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 목표가 유지됩니다. 내년 CES 2024까지 조금 더 그 모멘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만 8천 원 다시 한번 목표가 확인해 드리니까요.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배고픈 하마님께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을 지목하셨어요. 오늘 배워야 산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예, 6만 5천 원. 예, 6층에서 사셨는데 지금은 7층 중간까지 올라갔죠. 비중 40%. 주식을 하면 할수록 저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전 큰 것만 합니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은 충분히 가져가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합니다. 항상 강의 너무 좋다고 네.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몇 년 갖고 간다 그랬으니까 네.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8만 원. 15만 원 예상했는데. 18만 원 18만 정도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네. 예.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은 갈 걸로 보이고요. 50곡 주니까 한 이제 16, 7만 원 가면 1,000조가 되거든요. 이제 1,000조는 당연히 AI 시대로 해서 수혜를 받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이고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7년도 정도에 자율주행차가 본격화 정도 되면서 그때 27년도에 인조인간 시대가 본격화 이제 모멘텀이 작용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27년도까지 아마 삼성전자를 크게 보고 이제 96,800원 최고가는 사상 최고가는 25년도에 정상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25년도 경기가 좋다면 전자는 하이닉스 먼저 1년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아마 내년 11월까지 96,8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 98년도부터 주식이 99년도 2000년 초까지 주식이 삼성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반타작으로 조정받고 10배, 60%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이렇게 몇 년을 조정받아요. 왜 조정받는 이유가 있는데 요때 당시는 2010년 여기는 2006년도로 3년 조정받고 또 고점, 이 조정받기 전에 고가에 100% 올라갔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2013, 12년도 고점에서 13년도 10월 때 이제 스마트폰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 그래서 다시 3년간 조정, 157만에서 한 30% 조정받고 2015년도까지 조정을 104만 받고 나서 또다시 더블이 갑니다. 또다시 더블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받고 여기서 보시면 35,000 또 더블 이상 갔죠. 한 3배가 갔죠, 여기에. 거의, 그래서 전고점에서 한 30%대까지 이제 50% 조정받고 다시 갈 때 사상 전고점의 고점에서 100% 늘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이 85년도 저점 69원부터 이제 1,400배까지 올랐거든요. 1,400배 오르고 더블 가면 2,800배 오른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1등주들은 수천 배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도 이제 AI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반도체도 장기적으로 뭐 30% 정도 바운더리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 피크는 27년도까지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상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주식이 삼성전 음봉을 주고 나서 양봉이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한 2개는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내년까지 양봉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근거가 또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장기 투자로 좋은 시점이다.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로는 삼성전자를 계속 잘 가지고 하는 수준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삼성전자 6만 5천 원에 사셨는데 6318, 18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유럽 시장은 장 초반에 강했다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 왜 장 초반에 강했냐? 오후 4시에 영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4.6% 예상치가 4.3 정도였었는데 3.9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0.2% 정도의 상승세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초반에 환호를 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소화가 됐다라는 게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은 하고 있는데 많이 밀리는 건 아니고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약보합 정도 선에서 선물시장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산타랠리 저희는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히든카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